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미래행 교과서의 설득 전략 분석하며 듣기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요, 강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강연에서 어떤 설득 전략이 쓰였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기 전에 설득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고 읽어보면 더 좋겠죠? 그러면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설득 전략의 그 종류에 대해서부터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설득 전략에는요, 일단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것은요,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말하는 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논리적인 근거를 든다는 건 이제 뭐 연협 아니면 귀납 같은 논증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통계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설득력을 높이는 전략을 말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감성적 설득 전략이 있습니다. 요거는요, 감정에, 이제 듣는 이의 감정에 호소하여 듣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유머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공포심을 자극한다거나 아니면 듣는 이의 욕망을 불러일으킨다거나 뭐 분노 아니면 동정심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설득력을 높이는 전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인성적 설득 전략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말하는 이의 그 사람 됨됨이를 바탕으로 하여 전하는 말에 신뢰를 주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이의 뭐 전문성, 아니면 도덕성, 아니면 사회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강연을 좀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설득 전략을 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도요, 특정 부분을 가리키면서 어떤 설득 전략이 사용되는지를 묻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것과 같은 설득 전략이 사용된 것을 골라라 하면서 다양한 선지를 구성해서 제시를 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득 전략의 내용은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해두시기를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지문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들 때 힘을 빼면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자, 이제 강연 제목인데요. 지금 처음 보시면 야구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저도 야구를 곧잘 보는 편인데요. 라고 하면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청자와 자신의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공통의 관심사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듣는 이와 이 감정적 거리감을 좁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감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야구 선수들이 긴장 풀어 힘 빼 라는 얘기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형 이거 2개 껴입었어? 추워? 나이 들었네?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어떤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그 되게 위급한 순간, 되게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오히려 힘을 뺐을 때 이제 그걸 더 잘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야구 선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그 어떤 사례를 들면서 이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걸 설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성적 설득이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또 이제 자기 가족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좀 집안의 화목을 가장 자주 깨뜨리는 주범인 아버지가 할 말은 아닌데 라고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그 우스꽝스러운 부분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웃음을 유발하는 부분 또 우리가 감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여기도 사투리를 실감나게 구사하고 있는 이 부분, 청중에게 재미를 준다는 점에서 감성적 설득 전략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만다꼬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자기가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다꼬라는 질문을 통해서 불필요하게 힘을 들이고 있던 곳에서 힘을 거두어 들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강연의 중심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를테면 제가 강연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런 게 좀 긴장되고 어려웠다라고 하는 걸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은 듣는 이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감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사람들이 많이 이제 경험해봤음직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카메라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평소에는 막 잘 웃던 사람도 카메라를 들이대면 굳어요 라고 누구나 겪어봤을 일들을 얘기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죠. 이거는 바로 감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남의 눈을 너무 의식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또다시 어떤 사례를 얘기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면서 차 바꿀 때가 안 됐는데 다른 사람이 차를 바꾸자 나도 차 바꿔야지 라는 욕망이 생겼다는 거. 그래서 이게 남의 눈이라는 카메라를 의식한 욕망일 수 있다. 그럴 때 우리가 만다꼬라고 질문을 해야 한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 성찰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카피라이터 출신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죠. 자, 여러분 아까 직업적 전문성을 내세우는 거 무슨 설득 전략이라 했죠? 바로 인성적 설득 전략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신의 직업적 전문성을 내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 만다꼬를 되새겨보기를 권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 스스로를 성찰해볼 걸 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의 건강한 인생관,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됨됨이를 도덕성을 좀 강조하면서 또 신뢰감을 주는 인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는 부분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마라톤에 대해서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달리고 또 달리라고 얘기한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음료는 어디 있나요? 그래서 너무나 최선을 다해서 너무나 이제 그걸 달리기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건 중요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쉴 때도 필요하고 최선을 다해서 힘을 비축할 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을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인생에 대해서 고마움을 잊지 않을 정도의 조율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힘을 줄 땐 주고 뺄 때는 빼야 리듬이 생긴다 라고 하는 것들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 힘주고 뺄 때 빼고 하는 것들을 음악에 비유하는 모습 나오거든요. 음악에서도 강박만 있으면 리듬이 생기지 않죠 라고 하는 부분. 자, 여러분 요거는 어떤 논증 방법이 쓰였냐? 바로 유추입니다. 유추. 우리가 바로 지난 강의에서 이미 좀 공부를 한 부분이죠. 유추라고 하는 것 뭐였느냐? 유사한 속성을 가진 그 대상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른 속성도 그러할 것이라고 추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음악과 인생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지금 유추를 쓰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음악에서도 강만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인생도 강만 있으면 안 된다. 한 번씩 힘을 푸는 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하나 또 적용 지문, 광고거든요. 이 광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연필을 든 소녀의 사진을 제시를 하고 있죠. 이 사진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그 감정을 자극하는 감성적 설득이 사용되는 부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유니세프는 이렇게 어린이를 돕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어요. 15,000원이면 연필 500자루를 보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해 우리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 이성적 설득 전략이 활용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은아라고 하는 학생이 이제 엄마 아빠에게 용돈을 올려달라고 부탁하는 글이에요. 자, 이 글에서는 어떤 내용이 쓰였느냐? 자, 먼저 날이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어서 버스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성적 설득 전략 쓰였고요. 다음, 자동차가 이제 연료가 없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처럼 나도 그렇다라고 하는 자신과 자동차의 비슷한 점을 근거로 들어서 이 유추를 사용하는 이성적 설득 전략 여기서도 사용됐죠. 자, 다음, 저도요 용돈을 아끼고 건강도 생각해서 저쪽 하면서 집안일도 돕고 있어요 라고 하는 자신이 이제 인성적인 됨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인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 나왔고요. 자, 이렇게 착한 딸의 용돈 이번 달부터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이 부모님의 마음, 이 감정에 호소하고 있죠. 그래서 감성적 설득 전략이 활용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글에서는 이성적, 감성적, 이성적 설득 방법이 모두 골고루 쓰였다는 거 여러분 체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3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하는 이가 사용한 설득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죠. 자, 일단 답은 3번이 됩니다. 지금 선수의 행동을 흉내내는 반언어적 요소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나오긴 하거든요. 뭐 어떤 그것이 나오냐? 양의지 선수가 뭐라고 얘기했더니 이현승 투수가 글러브로 이렇게 약간 쥐어박는 신용을 하더니 하면서 말하는 이가 이제 투수의 동작과 표정을 흉내내는 비언어적 요소를 활용하고 있어요. 반언어적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비언어적 요소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이게 이제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데요. 나머지 것도 이제 볼게요. 자, 귀납 논증을 통한 이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였다. 맞죠? 다양한 구체적 사실로부터 주장을 이끌어내는 귀납 논증을 활용했고 이것은 이성적 설득 전략이 맞습니다. 자, 여러 구체적인 사례에 쓰고 있어요. 야구 경기니 뭐 마라톤이니 여러 구체적인 사례에 사용해서 설득력 높이고 있고요.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라든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져서 강연 내용에 집중하게 하는 부분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자신의 간접적 또는 직접적 경험을 바탕으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